이번 주말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직장 동료나 친구의 한마디 부탁에 속으로는 이번 주말엔 쉬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밀려오는 후회와 짜증을 느끼며 결국 주말 내내 남의 일을 도와주며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두려워할까요?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을 못해서 억지로 승낙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분노를 낳고 결국 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상대방의 부탁에 거절한다고 말하는 것을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거부나 공격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탁에 대한 거절은 사실 내면에 있는 나의 다른 욕구에 대한 승낙일 뿐입니다. 친구가 주말에 이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싶은 이유는 그 친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번 주말에는 그동안 밀린 잠을 자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은 나의 휴식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의 제안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겠다는 욕구에 긍정의 대답을 한 것 뿐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공격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필요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건강한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절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부탁을 강요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거절을 듣고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반대로 진짜 부탁은 내가 거절했을 때 내 선택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요에 질겁해서 내 멘탈을 갉아먹으며 억지로 승낙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승낙할 자유와 거절할 자유가 반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켜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할 1순위 욕구는 오직 나 자신의 욕구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거절의 이유를 기울고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실 것 같아서 시간을 내기가 애매할지도 몰라 처럼 구구절절 변명을 하면 뇌과학적으로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협상의 여지가 있는 약점으로 인식합니다. 눈치 없는 상대방은 부모님 오시기 전인 오전에 잠깐만 도와주라며 치고 들어옵니다. 결국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단호한 거절법은 나의 감정과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내 안의 진실만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화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나를 믿고 부탁해줘서 고마워. 나는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방어 기제를 해제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욕구 상태입니다. 바빠서 안 돼. 같은 변명 대신 내 내면의 한계와 욕구를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요즘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야. 이번 주말에는 혼자 배터리를 채워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싫은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물리적, 심리적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팩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안 거절입니다. 주말에 직접 가서 도와주는 건 어렵지만 이삿짐센터 리뷰 좋은 곳 리스트는 내가 이따가 보내줄게. 그건 할 수 있어. 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의만 제시하고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것입니다. 이 3단계 화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는 불쾌감 대신 한계를 명확히 알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부탁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사람 자체는 좋지만
네가 가져온 이 부탁은 지금 내 욕구와 맞지 않아 라고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3단계 화법으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나 죄책감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 번만 도와주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며 감정적 압박이 들어오면 멘탈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법은 고장난 레코드판 기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적 호소를 하든 어떤 핑계를 대든 최초에 내가 설정한 거절의 이유를 바꾸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혼자 쉬면서 에너지를 채워야 해서 어려워 라고 반복하세요. 밥 살게 2시간만 하고 끝내자 고 해도 진짜 미안한데 무조건 쉬면서 에너지를 채워야 해서 안 되겠어 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바꾸거나 새로운 핑계를 대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벽을 쳐둬도 튕겨나오는 단단한 벽을 만난 기분이 들어 결국 상대는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거절의 순간에 침묵이 흐르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찰나의 어색함을 피하려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그 3초의 어색함은 여러분의 건강한 경계선이 세워지는 신호입니다. 또한 불쑥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대답하려는 강박을 버리세요. 스케줄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저녁 8시까지 확인하고 알려줄게. 나는 한마디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거절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나 홀로 나의 욕구를 들여다본 뒤 텍스트로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의 화법을 배우는 이유는 남을 돕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100% 충만할 때 내가 정말로 돕고 싶은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돕기 위해서입니다. 억지로 내뱉은 승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불만과 짜증이 가득 담긴 채 억지로 도와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데 겉으로만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며 억지 미소를 짓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거절당했다고 분노하는 사람은 나를 도구로 취급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니요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관계가 진짜 단단한 어른들의 연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작은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식당에서 원하지 않는 반찬을 더 주려고 할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거나 원하지 않는 영화를 보자고 할 때 그 장르는 별로 안 끌리네, 다른 거 보면 안 될까? 라고 해보세요. 거절은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근육입니다. 처음 입 밖으로 꺼낼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놀랍도록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우아한 거절이야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눈부신 첫걸음입니다.